안녕하세요 공잘바 여러분. 미국에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대한 협곡이 있어요. 골짜기가 아주 크고 깊어서 이름이 무려 그랜드 캐년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의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답니다. 바닥을 흐르는 강물이 오랜 세월 동안 깎아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홍수가 원인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랜드 캐년이 생긴 이유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위키백과에는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 또는 대협곡은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있는 고원지대를 흐르는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깎인 거대한 계곡이다.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7천만 년 전에 시작된 융기 현상이다. 그 당시에는 늪지대이거나 얕은 해안지대였던 지층이 3000m 이상 들어 올려져서 콜로라도 고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콜로라도 강물이 계곡의 지층을 깎아서 깊은 협곡을 만들었다.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미국 애리조나주 북서부 고원지대가 콜로라도 강에 침식되어 생긴 협곡이다. 이 일대는 선 캄브리아대부터 신생대까지 융기와 침강을 반복하며 되게 얕은 바다와 늪지로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해적층이 두껍게 발달했다. 그리고 수백만 년 전 신생대 당시 3000m 이상 솟아올라 현재 콜로라도 고원이 형성된 것. 콜로라도 고원 서쪽으로 흘러가던 강줄기가 고원을 점차 침식해 들어가며 보다 깊은 계곡을 만들고 빠른 유속과 풍부한 유량으로 차별 침식이 강화되어 현재의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 보다시피 둘 다 설명이 똑같아요.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믿는 거죠? 설명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층은 오랜 세월 강물 등이 토사를 이동시켜 호수 바다 밑에 쌓아 만든 것이다. 어느 날 약 3km 높이로 지층이 이유 없이 융기하여 콜로라도 고원이 되었다. 바닥을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오랜 세월 동안 지층을 깎아내어 깊은 협곡을 만들었다. 현대 과학의 결론은 오랜 세월 동안 밑바닥을 흐르는 강물이 저런 협곡을 조금씩 깎아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콜로라도 강 혼자 저렇게 열일하고 있을 때 다른 강들은 다 뭐하고 있었던 거야? 변변한 골짜기 하나 못 만들고 하는 의문이 절로 들지는 않나요? 어때요? 공잘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은요? 미시시피강, 나일강, 세느강, 템즈강, 한강, 낙동강 등등 님들은 도대체 뭐함?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이런 큰 협곡으로 깎아내었다는 주장에 담겨있는 엄청난 함정, 그리고 우리 공잘바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위키백과에 대한 논박,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층의 넓이가 너무 커요. 콜로라도 강이 깎아내기 전에 먼저 융기가 되었다 그랬는데, 융기가 되려면 이미 쌓여있는 지층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겠죠? 쌓여있는 지층이 없는데 지층이 솟아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현대 과학은 위키 그리고 나무위키가 지적한 것처럼 강물 등이 오랜 세월에 걸쳐 흙과 모래를 흘려서 내려보내고, 이런 흙과 모래가 얕은 바다 혹은 호수 바닥에 쌓여서 지층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잠깐만, 강이 얼마나 넓고 깊어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강 아니라 강 할아버지가 와도 저런 지층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고요? 콜로라도 고원에 있는 지층들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크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 지층의 넓이는 미국 전체, 캐나다 전체, 그리고 북미 대륙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 그린란드까지 뻗어있는 수준이에요. 그랜드 캐니언의 가장 밑에 층을 이루고 있는 탑핏 사함층과 그 상층부인 레드월 석회암층은 미국 전역과 캐나다를 완전히 덮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린란드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다른 지층은 심지어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의 백악층에까지 추적될 수 있다 그래요. 도버의 백색 절벽은 유럽을 가로질러 중동에서도 추적될 수 있으며 미국 중서부에서도
호주 서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언뜻 생각해봐도 이 세상 그 어느 강이라도 이렇게 넓은 퇴적층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넓이의 지층이 호수 바닥에 있다가 솟아올라서 지금의 콜로라도 고원을 덮고 있었다 라는 주장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로, 강이 너무 작아요. 콜로라도 강은 골짜기의 넓이에 비해 너무 작아요. 저렇게 좁고 가느다란 강이 이렇게 넓은 골짜기를 파내었다고? 하는 생각 들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랜드 캐년과 콜로라도 강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그랜드 캐년 계곡과 콜로라도 강의 단면을 간단히 표현한 그림이에요.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부분의 계곡은 훨씬 작고 그 위에 훨씬 큰 계곡이 존재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더구나 그랜드 캐년은 골짜기의 넓이가 가장 넓은 곳의 경우 거의 30km 폭에 달해요. 이런 넓은 골짜기의 위를 그저 졸졸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깎아내었다는 가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죠? 오히려 차라리 엄청난 힘의 물이 한꺼번에 흐르면서 엄청 센 힘으로 퇴적층을 깎아내어 만들어진 골짜기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게 생긴 골짜기 밑바닥을 나중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라는 가정이 훨씬 합리적으로 생각돼요. 세 번째, 강물의 흐름만으로는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지 못해요. 강의 침식만으로는 이런 협곡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천천히 흐르는 강물은 안반층, 바위층을 깎아내지 못한다고요. 사암층은 모래가 굳어져 만들어진 바위예요. 그리고 퇴적암은 진흙이 굳어져 만들어진 바위예요. 천천히 졸졸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깎아낼 수는 없어요. 꽃밭에 물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물조리개로 쫄쫄쫄 물을 줘야 꽃들이 좋아해요. 물이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성질 급한 사람이 양동이 물을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확 파여나가면서 뿌리가 드러나 꽃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소방차 몇 대가 한꺼번에 와서 고압호스로 물을 쏘아대면 어떻게 될까요? 꽃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갑자기 푹 파인 골짜기가 생겨나겠죠? 큰 비가 와서 급류가 넘쳐 흘러내린 곳에 웅덩이가 패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흐르는 힘찬 물의 힘과 졸졸 흐르는 물의 힘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죠? 예전에 어느 수력 발전댐이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댐 아래에 있던 넓은 안반층에 직경 10수 미터의 큰 구멍이 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한 수압을 가진 물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바위를 뚫고 지나간 증거였죠. 콜로라도 강 유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의 깊이는 깊은 곳은 1600m, 얕은 곳도 깊이 900m가 넘어요. 위에서 보면 깊이이지만 골짜기 밑바닥에서 위를 쳐다보면 높이겠죠? 900m 내지 1600m 높이 바위의 층이 졸졸 흐르는 물에 의해 깎여 나갔다는 주장이 믿어지시나요? 결론이 뭘까요? 저런 단단한 바위 지층을 깊이 수백, 수천 미터 깊이로 파낸 것은 콜로라도 강이 아니고 예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와악 하고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진흙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미처 바위로 굳어지기 전에요. 네 번째로, 귀납의 법칙에 위배돼요.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깎아내었다는 주장은 귀납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귀납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귀납법은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해당 현상에 관한 작동 원리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깎아내어 만들었다는 주장은 이 세상의 다른 강은 뭐하고 있었나? 하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이 주장은 귀납법을 통한 과학적 증명 과정에 들어맞지가 않아요. 귀납법이란 개별의 사실들로부터 종합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유럽 사람들은 백조가 다 하얗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았더니 영국 백조도 하얗고 프랑스 백조도 하얗고 독일 백조도 하얗고 이태리 백조도 하얗고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페인 백조도 다 하얀색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백조는 하얗다라고 결론 지었어요. 1800년대 중반 무렵 영국 사람들이 호주 대륙에 처음 건너와 검은 백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호주에 와보니까 세상에 검은 백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백조는 하얗다 라고 하는 귀납법적 결론이 무너진 거죠. 이걸 귀납의 한계라고 불러요. 개별적 사실로부터 이끌어낸 법칙도 예외가 나타나면 잘못된 결론일 수가 있다는 거죠.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대단히 일어나기 희귀한, 그러나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예외적인 일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을 되돌려 호주 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의 유럽 사람들에게 모든 백조는 하얗다고 하는 주장은 귀납법에 의한 아주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결론이었겠죠? 이렇게 과학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거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면 그 현상에서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귀납에 의한 결론 도출을 참이라고 그래요. 귀납법은 통상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연현상을 관찰한다. 두 번째, 관측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한다. 세 번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을 설정한다. 네 번째,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운다. 다섯 번째, 실험을 통하여 가설을 증명한다. 그런데 콜로라도 강의 경우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강이 다 예외 없이 그랜드 캐년과 같은 협곡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말이 돼요. 귀납적으로 모든 강은 커다란 협곡을 만든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콜로라도 강 딱 하나만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죠. 정반대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어느 지질학자가 콜로라도 강 유역에서 태어나 평생 그랜드 캐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랜드 캐년에서만 살다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만들었다 라고 믿다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진실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세계의 모든 강들이 다 이런 협곡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깎아내었다 라는 주장은 귀납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습곡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해요.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을 깎아 만들었다는 주장은 그랜드 캐년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서나 발견되는 구부러진 지층, 곧 습곡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습곡이란 퇴적층이 휘어지고 굽어진 채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지층인데요. 이렇게 물결치듯 굽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왼편에 있는 사진은 그랜드 캐년에 있는 습곡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영국 남부 해안에서 무수히 발견되는 접혀진 암석 지층이에요. 물론 이런 습곡 지층은 영국이나 그랜드 캐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절벽이 있는 지형이라면 자주 발견되는 흔하고 흔한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서 문제! 암석은 부서질지언정 구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암석이 구부러져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 지층이 단단한 암석이 되기 전 아직 부드러운 진흙층이었을 때 옆방향으로 가해진 어마어마한 힘, 곧 수평적으로 가해진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해요. 그런데 말이죠. 흙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물을 잔뜩 머금어야 돼요. 흙을 부드럽게 하는 건 물이 최고거든요. 물이라는 분자 화합물은 아주 이상한 물질이라서 뭐든지 물에만 담가 놓으면 모든 걸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려요. 물 분자는 침투성이 정말 뛰어나서 거의 모든 물질의 분자 화합물 사이에 침투해 들어가는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흙도 부드러워지는 거고요. 흙이 물을 잔뜩 머금으면 부드러워지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되나요? 물의 힘에 떠밀려 다니며 한 곳에 쌓이게 돼요. 콜로라도 고원처럼 저렇게나 많은 흙이 다 물에 푹 적셔지려면 그 지역 근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났었다는 말이겠죠? 홍수가 나면 흙이 어떻게 되나요? 물의 힘에 떠밀려 다니다 쌓여서 퇴적이 되겠죠? 퇴적이란 단어는 쌓여서 누적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쌓인 흙무더기가 층을 이루고 있으면 이게 퇴적 지층이 되는 거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기가 빠지고 햇빛에 말라 건조되면 단단한 퇴적암 지층이 된다고요. 그러니 퇴적이란 말 그 자체는 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잠깐! 이렇게 많은 흙을 죄다 푹신푹신하게 적시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을 떠올렸다면 당신은 천재! 언뜻 생각해봐도 어마무지한 양의 물이 필요하겠죠? 미국, 캐나다, 북미 대륙을 뒤덮을 양의 어마무지 많은 흙을 전부 다 물에 개어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려면 높이 수백 미터의 쓰나미가 일어나서 대륙을 1년 정도는 휩쓸 정도의 물은 있어야겠죠?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육지 위를 덮으려면 엄청난 홍수 또는 쓰나미 아니고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전에 이런 전 지구를 휩쓴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콜로라도 강 유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은 큰 홍수 때 형성된 넓은 진흙 지층이 아직 바위로 굳어지기 전에 뭔가 큰 홍수 물이 빠지면서 한꺼번에 왁 하고 파인 계곡 같아 보여요. 콜로라도 강은 이미 그 전에 존재하고 있던 이 골짜기를 그냥 물길에 따라 졸졸 흘러가는 강물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쯤 우리 과학 교과서에서는 그랜드 캐년의 생성 원인을 홍수 이론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거진 도배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융합, 통합 과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질학 교재, 유명 과학 잡지 그 어디에도 대홍수가 그랜드 캐년의 생성 원인 아닐까? 하는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럴까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정답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네요. 아니, 도대체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성경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또 어때요?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판단해야 할 과학 영역이 왜 성경 기록이 있고 없고 여부에 좌우되어야 하나요? 성경이 아니라 힌두교 경전에 있든 이슬람 경전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과학적 추론에 합당하면 가설로 주장할 수 있고 실험 관찰을 통해 이론으로 정립해가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데 단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설명을 배제하고 한사코 콜로라도 강이 깎아내어 그렇다 라고 주장하면 그건 이미 과학이 아니죠. 자, 오늘의 이야기 이제 결론을 정리해볼게요. 세속 과학의 입장은 그랜드 캐년은 오랜 세월 거의 7천만 년 동안 콜로라도 강이 착실하게 바위층을 깎아내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의 논리를 동일 과정설이라 그래요. 동일 과정설이란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설이에요. 그런데 동일 과정설은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해 있어요. 자연주의란 자연 밖에는 없다라는 사상인데요. 자연 밖에는 없으므로 초자연적인 존재, 즉 신이나 기적 이런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의 기록 따위나 하나님의 존재 따위는 믿지 않아요. 뭐든지 우연히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주의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주의는 또 과학주의와 연결돼요. 과학주의는 뭐냐면 과학은 진리를 다루는 학문이므로 과학적 사실로 판명된 것은 진리 그 자체이다 라는 사상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21세기 현재를 과학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매일을 살고 있거든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따져보면 결국 우리는 과학주의, 자연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현대 진화론적 사고체계 혹은 프레임 혹은 패러다임 이런 틀 내에서 벽돌담 속의 또 다른 벽돌 한 장으로 길러지고 사육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삶을 그랜드 캐년은 콜로라도 강이 오랜 세월 동안 깎아내었다 라는 주문을 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일의 결말을 다 듣고 나니 뭔가 찜찜하지 않나요?
이런 억지 주장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시험 잘 보고 의대 가서 의사 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이 사회가 좀 한심하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냥 믿고 사는 수밖에. 공잘바의 과학, 오늘의 이야기 끝!